우리는 종종 지정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근래에도 남편의 부정망상장애와 가정폭력으로 고통을 겪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내가 오랜 기간 의처증과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보았을 때 아내가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통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치료한 후 남편의 의처증을 치료했다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충분히 회복하고 변화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모두 잃은 채 파멸의 인생을 맞이했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파멸을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의처증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집착하게 되고 그로 인해 폭언과 폭력이 심각해지면서 의처증에 의한 외상 트라우마가 결국 분노 조절 장애로 악화되었습니다. 만약 남편의 의처증이 발생했을 때 남편의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했었다면 폭언과 폭력이 나타나지 않고 분노 조절 장애에 이를 만큼 악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 분노 조절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였더라도 치료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했다면 남편의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남편과 분리되어 가정폭력이 차단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견뎌온 아내의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러한 고통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은 결코 아내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물리적 폭력은 피해자의 마음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죽어가다 보면 행복에 대한 생각은 꿈도 꿀 수 없으며 오로지 제거와 단절, 파멸에 대한 생각만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 자신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다면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치료하여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모든 행동은 마음이 작용한 결과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대부분 간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부부도 살인사건을 예방하고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이 기회를 모두 잃고 돌이킬 수 없는 결말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보고 겪은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심만 하게 되더라도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이 외상 트라우마부터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인생에 행복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에게 부정망상장애 또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된 상태라면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도록 설득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외도에 대한 의심과 외상 트라우마를 쉽게 생각하면 그 끝은 무조건 파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자신에게는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해서 우리들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누구에게나 발생하는 중증심리장애와 외상 트라우마가 얼마나 악화되었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특히 신체적인 살인사건은 대두가 되지만 더 이상 인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살인은 겉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자신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즉시 치료부터 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